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02 커말 1급 실기 챕터 01 기본 작업의 섹션 04 날짜 함수, 시간 함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2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위크데이 함수에 대해서 쭉 했었죠. 자, 위크데이는 뭐다? 날짜의 요일에 숫자로 표현하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데이터 가공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공간이 좁아서 위크데이를 아래로 잠깐 옮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온 함수가 hour라는 함수예요. hour는 뭘 나타내요?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는 hour 하면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시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얘 뜻은 자, 시간의 숫자를 추출해 줍니다. 시간에서 시간의 숫자를 추출해 주는 게 뭐다? hour예요. 자, 그래서 는 hour 하고 자, 이렇게 날짜 있는 부분을 지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 있는 이 부분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참조해 오시면 저기서 시의 숫자, 시간에서 시의 숫자는 뭐예요? 17, 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7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온 게 왜 그런다 했어요? 서식 부분이 숫자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도 만약에 밑에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밑에 타임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숫자로 범위 지정해 놓고 숫자로 미리 바꿔 놓으면 되겠죠. 자, 17, 시 17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서 시의 숫자를 추출해 줍니다. 시간에서 시간의 시의 숫자를 추출해 주는 게 뭐다? hour다. 자, 다음은 는 분의 숫자를 추출하고 싶으면 미닛이죠. 미닛이 분이란 뜻이니까요. 미닛 하고 시간 지정을 하게 되면 얘는 시간의 분의 숫자를 추출해 줍니다. 그게 이제 미닛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날짜 형식하고 똑같죠. 거기서는 연도의 숫자, 월의 숫자, 일의 숫자를 뽑았듯이 지금 시간에서는 시의 숫자, 분의 숫자, 초의 숫자를 뽑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시의 숫자를 뽑아봤고요. 자, 분의 숫자를 뽑고 싶으면 는 미닛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시간 자,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도 똑같아요. 만약에 직접 지정하고 싶으면 쌍따옴표 안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라 했죠. 얘는 단축키가 즉 컨트롤 콜론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 분의 숫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면 참조로 하셔도 되고요. 자, 함수 중에 seco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는 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간 하게 되면 얘는 시간의 초의 숫자를 추출해 줍니다. 그게 뭐다? 세컨드 함수예요. 자, 그래서 는 second 하고 자, 초 없는 부분은 뭘로 나와요? 0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는 초까지 넣었으니까 자, 이렇게 초 지정을 해주면 23이라는 숫자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짜에서는 날짜에서는 연의 숫자, 월의 숫자, 일의 숫자를 넣어서 자, 새로운 날짜를 만드는 함수가 뭐였어요? 데이트 함수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데이트 함수 중요합니다. 데이트 연, 월, 일의 숫자를 넣어서 날짜를 만드는 함수다. 그게 데이트고, 만약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시, 분, 초에 숫자를 넣어서 시간을 만드는 함수는 뭐다? 바로 타임입니다. 타임. 자, 그래서 는 타임 함수를 써보시면요. 자, 시의 숫자 자, hour라고 되어 있죠. 시의 숫자 hour가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분의 숫자 그 다음에 초의 숫자 자, 그래서 얘 뜻은요. 시, 분, 초의 숫자를 넣어 시간을 생성해 줍니다. 자, 날짜를 생성해 주는 것은 데이트고 시간을 생성해 주는 건 뭐다? 타임 부분이죠. 타임. 자, 그래서 는 타임 하고 자, 시로 사용할 숫자 그리고 분으로 사용할 숫자 초로 사용할 숫자를 넣어서 시간을 만든 함수 뭐다? 타임이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에 대해서나 뭐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하는 형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날짜와 시간의 표시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틀려지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셀 서식. 그래서 사용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날짜를 우리가 표기를 한다. 날짜를 한꺼번에 넣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자, 날짜에 대해서 컨트롤 세미콜론이니까 컨트롤 세미콜론 해서 단축키로 넣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저렇게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자, 여기 형식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대로 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형식까지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기존에 제가 풀이를 좀 해서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칸 연도 부분을 이 값에 대해서 연도의 숫자만 표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값을 넣었으니까 셀 서식에 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자, 지금 현재 표시 형식 부분은 연, 월, 일 숫자를 다 표시했으니까 저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내가 Y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하면 2023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24 그쵸? 이렇게 Y를 4개의 형식을 썼을 경우 그러면 Y를 2개 썼다 그러면 저렇게 24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쓰는 게 뭐다 형식이? 자, YY 아니면 Y 4개. 자, 두 번째 이 부분은요. 자, 월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볼게요. 두 번째 값 가지고 오른쪽 셀 서식 뭐 단축키 쓰고 싶으면 컨트롤 1키 누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일단은 날짜이기 때문에 얘가 날짜 형식을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 부분을 사용자 지정으로 우리가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형식 부분을 지금 현재는 미리 보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M 하나만 넣으면은 M은 월을 뜻하죠. 그러면 이제 월에 09긴 하지만 M이라고 쓰면은 9라고 나오는 부분인 거고 M을 2개 쓰면은 09가 되는 거죠. MM 쓰게 되면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M을 형식을 하나를 더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영문에 자, 그대로 월에 세 글자가 영어 표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를 더 쓴다 그러면 전체가 September 이렇게 되는 거죠. 9월 부분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뭘 쓴다? 자, M을 사용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이 셀 서식 사용자 지정 가셔서 자, 일은 뭐예요? day니까 d입니다. D 하나를 썼을 때는 자, 22. 자, 1의 숫자 22죠. 하나를 더 써도 지금은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DD라 쓰면은. 근데 원래는 만약 얘가 여기서 22가 아니고 02다. 2일자다. 이렇게 되면은 02가 되고 셀 서식에서 D 하나만 쓰게 되면은 1이 되겠죠. 요렇게. 이해되시죠? 컨트롤 Z.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초 부분을 DD 2개 썼고요. 초는 그 다음번에. 자, 여기 보면 요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셀 서식 가서 자, 사용자 지정에서 만약에 자, 아까 우리가 D를 썼을 경우에는 자, 2를 나타내죠. 01, 02, 1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D를 3개 썼다. 그러면 이제 요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영문에 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Sunday 이렇게 되고 하나를 더 쓰면은 Sunday까지 다 나오게 된 거고. 자, 근데 내가 요일로 표기하고 싶다.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만약에 A 3개와 A 4개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쓰면 자, 1, 월화수목금토 1 나오는 거고 하나 더 쓰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표시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값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날짜에 대해서 지금 봤고요. 자, 시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데이터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넣어도 되지만 16시 58분, 16시 자, 58분 지금 현재 시간은 19시 20분 바뀌었네요. 그래서 19시 자, 20분 컨트롤 엔터 이렇게 쳐도 되지만 컨트롤 Z 아니면은 그냥 범위 지정하고 자, 우리 시간은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요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넣게 되면은 자, 요렇게
자, 잘 안 먹히네요. Shift 세미콜론. 자, 한꺼번에 안 먹히니까 그냥 그대로 직접 넣겠습니다. 19시 자, 몇 분? 21분. 자, 이렇게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자, 저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자, 만약에 시에 대한 표기 방법이다. 그러면 시간은 hour니까 H를 씁니다.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H만 하나 썼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19 숫자로 표기가 되는 거죠. 요렇게. 두 개 쓰면은 뭐 9시인데 09시. 요런 개념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지금 대괄호로, 자, 시간 앞뒤로 대괄호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표기하실 때. 자, 쟤는 뭐냐?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얘는 0시간부터 됩니다. 다시 초기화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28시간, 32시간 될 때는 꼭 시간 H 형식 앞뒤로 대괄호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 표기가 제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따 예제를 통해서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을 나타낼 때는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해서, 자, 여기에 사용자 지정 가서 M을 표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들이 S나 SS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초를 나타낼 때는.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국 사원은, 자, 우리가 데이터 10시부터 출근을 해서요. 아르바이트생들이죠. 자, 10시부터 출근하고, 만약에 30분 단위로 출근한다. 그럼 10시 30분. 자, 1, 2 다 쓰는 것보다는 두 개 차이, 범위 지정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30분 단위로 이렇게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19시. 자, 지정을 해주시고, 자, 종료 시간은 19시. 그러면 또 19시 30분. 자, 요렇게 범위 지정하고, 자, 여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면, 자, 30분, 요렇게 단위로 데이터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 시간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는 하고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제 9시간 근무가 되는데 여기서 점심시간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점심시간을 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보통은 우리가 날짜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뭐 오늘 날짜 지정하고, 만약에 여기서 1일자부터다. 날짜에 대해서는 자동 채우기 하면 일씩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한다 했죠. 는 하고 이 날짜 플러스 1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1이 됩니다. 왜? 날짜는 숫자의 개념이니까. 물론 시간도 숫자의 개념이지만 조금 틀립니다. 자,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점심시간을 1시간 뺀다. 다 점심시간이 1시간일 거잖아요. 자, 이렇게 1시간. 자, 근데 이 점심시간 부분을 1시간 부분을 이렇게 사용자 지금 숫자로 한다. 1시간씩 뺀다. 그러면은 여기서 빼기 뭐 1을 한다든가 아니면 빼기 여기에 1부분 이렇게 지정했을 때 1시간이 빠져야 되는데 1시간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더하거나 뺄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직접 할 때는 얘를 시간으로 만들어져 갖고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을 뺀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빼기, 1시간을 직접 빼줄 때는 타임 하고, 자, 1시간 0분 0초까지 다 넣어줘야 돼. 왜? 얘 형식은 요렇게 시, 분, 초를 넣어야 되니까요. 0분 0초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넣게 되면은 얘가 잘못된 값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0분 0초 이렇게 하면 1시간이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얘를 차라리 그냥 타임 1시간, 그렇죠? 그래서 0분 0초 이렇게 직접 넣어도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할 때는 타임을 해갖고 1시간 0분 0초를 시간을 만들어갖고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이제 합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총 근무 시간
직원들의 총 근무 시간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뭘 쓰면 돼요? 합계를 구할 때는 썸을 쓰면 되죠. 썸. 그래서 이만큼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값을 구하면, 자, 요렇게 지금 2명만 해도 16시간인데, 자, 지금 총 몇 명이? 5명이죠. 근데 16시간 밖에 안 나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0부터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간을 모두 표기해 줄 땐 아까 어떤 형식을 쓰면 된다 그랬죠. 위에서처럼, 자, 여기 시간 부분에다가 뭘 해줘야 된다? 대괄호를 해주셔야 돼요. 대괄호.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시간적인 이 부분, 자, H에다가 이렇게 표기법에 대괄호를 하게 되면 전체 합계의 시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우리가 날짜 함수와 시간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지식을 다 쌓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건부 서식, 조건에 맞을 때만 서식을 주고 실제로도 시험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